겨울만 되면 과일을 더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일은 몸에 좋다, 비타민이 많다, 약 대신 먹는다 라는 말을 너무 오래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단 3일만 잘못 먹어도 콩팥 기능이 눈에 띄게 나빠질 수 있는 겨울 과일이 있다면 말입니다. 특히 60대 이후라면 이 이야기는 절대 남의 일이 아닙니다. 먼저 오해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과일이 모두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문제는 누가, 언제, 어떤 상태에서 어떤 과일을 먹느냐입니다. 신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건강식으로 알려진 음식이 오히려 가장 위험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과일 열심히 먹었는데 수치가 더 나빠졌다고 말하는 분들을 저는 수없이 만나왔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신장질환 환자들을 진료해 온 의사로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콩팥은 착한 음식과 나쁜 음식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대신 처리하기 쉬운가 어려운가만을 봅니다. 당분이 갑자기 많이 들어오는지, 칼륨이 과도한지, 수분과 단기 동시에 몰리는지 이런 조건들이 겹치면 콩팥은 단기간에도 크게 지칠 수 있습니다. 겨울 과일이 특히 위험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겨울에는 땀 배출이 줄고 활동량이 감소하며 물 섭취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이 상태에서 당분과 칼륨이 높은 과일을 연속으로 먹게 되면 콩팥은 평소보다 훨씬 많은 부담을 짊어지게 됩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통증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고 가야 합니다. 3일 만에 50% 망가진다는 표현은 공포를 주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이미 기능이 떨어져 있거나 경계선에 있는 콩팥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는 조건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특히 당뇨, 고혈압, 단백뇨, 이력이 있는 60대 이상이라면 이런 변화는 실제로 검사 수치에서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아주 사소합니다. 요즘 귤이 몸에 좋다더라. 감이 달아서 기운 난다. 바나나는 부드러워서 소화 잘 된다. 이런 말들을 믿고 하루에 여러 개씩 드시다 보면 콩팥은 쉬지 못하고 계속해서 혈액을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밤이 되면 그 부담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다음날 아침 검사에서 수치가 확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무서운 점은 이런 변화가 한 번에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연속된 며칠 동안 같은 과일을 반복 섭취하면 콩팥은 회복할 틈 없이 계속 압박을 받습니다. 그 결과 크레아티닌이 오르고 칼륨 수치가 흔들리고 부종이나 피로가 갑자기 심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요즘 컨디션이 안 좋네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드리려는 이야기는 과일을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대신 겨울철에 특히 조심해야 할 과일, 그리고 왜 그 과일들이 콩팥에 위험해질 수 있는지를 정확히 이해하자는 것입니다. 알아야 피할 수 있고 알아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실제로 겨울에 콩팥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첫 번째 과일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겉으로는 가장 건강해 보이지만 신장에는 가장 부담이 되는 과일입니다. 첫 번째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겨울 과일은 많은 분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과일입니다. 바로 귤입니다. 겨울만 되면 집에 한 상자씩 놓고 하루에도 몇 개씩 아무 생각 없이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타민C가 풍부하다, 감기 예방에 좋다는 말이 너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장의 입장에서 보면 귤은 겨울철에 가장 조심해야 할 과일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귤의 가장 큰 문제는 당분과 칼륨입니다. 귤은 달지 않게 느껴지지만 여러 개를 연속으로 먹으면 당분 섭취량이 빠르게 늘어납니다. 여기에 칼륨 함량까지 겹치면 신장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특히 이미 신장 기능이 경계선에 있거나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60대 이상에서는 이 부담을 처리하는 속도가 현저히 느려집니다. 진료실에서 실제로 이런 경우를 자주 봅니다. 겨울철 귤이 제철일 때 요즘 과일을 많이 먹었을 뿐인데 검사 수치가 올랐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입니다. 본인은 과자를 먹은 것도 아니고 고기를 많이 먹은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콩팥은 음식의 이미지를 보지 않습니다. 들어온 성분이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많이 처리되어야 하는지를 볼 뿐입니다. 특히 문제되는 상황은 공복에 귤을 먹는 습관입니다. 아침에 입맛이 없어서 귤 몇 개로 끼니를 대신하거나 저녁 늦게 출출할 때 귤을 먹는 경우입니다. 이때 들어온 당분과 칼륨은 다른 음식과 섞여 천천히 흡수되지 못하고 비교적 빠르게 혈액으로 들어옵니다. 신장은 갑자기 늘어난 부담을 처리해야 하고 그 결과가 소변 변화나 부종, 피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연속성입니다. 하루에 귤 한 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틀, 사흘 연속으로 여러 개를 먹는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신장은 하루하루 회복하면서 균형을 맞춰야 하는데 그 회복 시간 없이 같은 자극이 반복되면 기능은 빠르게 지칩니다. 그래서 단 며칠 만에 수치가 확 달라졌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겨울에는 땀이 거의 나지 않기 때문에 몸은 칼륨과 당분을 배출할 통로가 줄어듭니다. 여름에는 땀으로 빠져나갈 수 있었던 것들이 겨울에는 거의 전부 콩팥을 통해 처리됩니다. 이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여름과 같은 기준으로 과일을 먹으면 콩팥은 훨씬 더 큰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귤을 절대 먹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문제는 양과 타이밍입니다. 식사 직후 소량으로 먹는 것과 공복이나 밤에 여러 개를 먹는 것은 신장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다릅니다. 특히 밤에 귤을 먹으면 그 부담은 그대로 밤사이 콩팥으로 넘어가고 다음날 아침 몸 상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과일만 보아도 몸에 좋다는 말만 믿고 먹는 것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겨울철 콩팥은 생각보다 훨씬 예민합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귤보다 더 달고 더 많은 분들이 무심코 먹는 두 번째 겨울 과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과일은 특히 밤에 먹는 습관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꼭 짚어야 할 겨울 과일은 많은 분들이 기운나는 과일이라고 믿는 감입니다. 특히 단감이나 곶감은 겨울철에 빠지지 않는 간식처럼 여겨집니다. 부드럽고 달아서 어르신들께서 드시기 편하고 자연 당기라 괜찮다는 인식도 강합니다. 하지만 신장의 입장에서 보면 감은 겨울철에 상당히 부담이 되는 과일 중 하나입니다. 감의 가장 큰 문제는 당분의 농도입니다. 감은 수분이 적은 대신 단기 농축되어 있습니다. 특히 곶감은 말리는 과정에서 수분이 빠지고 당분이 응축되기 때문에 소량만 먹어도 혈당과 대사 부담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이때 혈액 속 당과 노폐물을 함께 처리해야 하는 콩팥은 단시간에 과부하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진료실에서 이런 장면을 자주 봅니다. 겨울에 입맛이 없을 때 밥은 적게 먹고 대신 감이나 곶감을 간식처럼 드신 분들입니다. 본인은 밥을 안 먹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콩팥이 훨씬 더 힘든 일을 하고 있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당뇨가 있거나 혈당이 경계선인 분들, 그리고 이미 신장 수치가 살짝 올라가 있는 분들에게서 이런 패턴이 자주 나타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감의 수렴 작용입니다. 감에는 장을 조이는 성분이 있어 변비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몸속 노폐물 배출 리듬이 깨지고 수분이 장과 혈액 사이에서 불균형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콩팥은 더 많은 조절일을 떠안게 됩니다. 특히 겨울처럼 수분 섭취가 줄어든 시기에는 이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감이 더 위험해지는 상황은 저녁 이후입니다. 저녁에 감이나 곶감을 먹으면 그 당분은 활동으로 소모되지 못하고 그대로 혈액 속에 남아 있습니다. 밤이 되면 몸은 이 당분과 노폐물을 정리하려고 하고 그 역할을 콩팥이 맡게 됩니다. 결국 밤에 소변이 늘거나 다음날 아침 몸이 더 무겁고 붓는 느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나는 감 몇 개 먹어도 괜찮았는데? 맞습니다. 하루 이틀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연속성입니다. 겨울 내내 혹은 며칠 연속으로 감을 간식처럼 드신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콩팥은 매일 회복할 시간이 필요한데 그 회복을 방해하는 자극이 계속 들어오면 기능은 빠르게 지칩니다. 특히 이미 신장이 약해진 분들의 경우 이런 자극은 검사 수치로 바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크레아티닌이 갑자기 오르거나 피로감이 눈에 띄게 심해지고 다리나 발목이 더 잘 붓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그 원인을 감에서 찾지 않습니다. 과일을 먹어서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감이 독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문제는 겨울, 연속 섭취, 양, 그리고 시간대입니다. 신장은 계절과 생활 패턴의 영향을 매우 크게 받는 장기입니다. 여름과 같은 기준으로 겨울 과일을 먹으면 콩팥은 감당하기 어려워집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감보다 더 많은 분들이 매일 먹으면서도 위험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세 번째 겨울 과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과일은 특히 아침 공복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겨울 과일은 많은 분들이 아침에 먹으면 속 편한 과일이라고 믿는 바나나입니다. 부드럽고 씹기 쉽고 배가 고플 때 하나만 먹어도 든든하다는 이유로 특히 60대 이상에서 선호도가 높은 과일입니다. 하지만 신장의 입장에서 보면 바나나는 겨울철에 매우 조심해서 먹어야 할 과일 중 하나입니다. 바나나의 가장 큰 문제는 칼륨 함량입니다. 바나나는 대표적인 고칼륨 과일입니다.
젊고 신장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미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거나 경계선에 있는 분들에게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칼륨은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이지만 과도하게 쌓이면 반드시 콩팥을 통해 배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콩팥이 그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혈액 속 칼륨 수치가 올라가면서 심각한 부담이 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상황이 바로 아침 공복에 바나나를 먹는 습관입니다. 입맛이 없어서 밥 대신 바나나 하나로 아침을 때우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복 상태에서는 바나나 속 칼륨과 당분이 빠르게 흡수됩니다. 이때 콩팥은 갑자기 들어온 많은 양의 칼륨을 단시간에 처리해야 하고 이미 기능이 약해진 콩팥에게는 상당한 압박이 됩니다. 진료실에서 이런 사례를 자주 접합니다. 아침에 바나나만 먹었는데 왜 수치가 나빠졌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본인은 건강한 선택을 했다고 믿지만 콩팥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선택이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고혈압 약이나 이뇨제를 복용 중인 분들,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서 이런 변화가 더 자주 나타납니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점은 바나나의 연속 섭취입니다. 하루에 하나는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겨울철에 며칠 연속으로 특히 아침마다 바나나를 먹는다면 콩팥은 회복할 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여름에는 땀으로 일부 칼륨이 배출될 수 있지만 겨울에는 거의 전부를 콩팥이 처리해야 합니다. 이 차이를 무시하면 단기간에도 수치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바나나가 더 위험해지는 경우는 다른 고칼륨 음식과 함께 먹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바나나와 함께 우유나 요거트를 먹는 습관입니다. 이것은 장 건강에는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신장에는 칼륨과 단백질 부담이 동시에 들어오는 조합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밤이나 아침 공복에 이런 조합을 반복하면 콩팥은 쉬지 못하고 계속 일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나나를 무조건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문제는 시기와 빈도입니다.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 바나나는 매일 먹는 과일이 아니라 가끔 소량으로 먹는 과일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신장은 계절을 기억하고 그 계절에 맞는 부담을 그대로 떠안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마지막 네 번째 겨울 과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과일은 앞의 세 가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콩팥을 괴롭히며 특히 수분과 당분이 동시에 많은 과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수분 보충용으로 먹지만 오히려 콩팥에는 역효과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겨울 과일은 많은 분들이 수분 보충에 좋다, 속을 시원하게 해준다고 생각하며 안심하고 드시는 배입니다. 특히 겨울철에 기침이 나거나 목이 불편할 때 배를 갈아서 먹거나 배즙 형태로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신장의 입장에서 보면 배는 겨울에 가장 오해받는 과일 중 하나입니다. 배의 가장 큰 특징은 수분과 당분이 동시에 많다는 점입니다. 겉으로는 맑고 가벼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수분과 단기 혈액으로 들어옵니다. 여름이라면 땀으로 어느 정도 빠져나갈 수 있지만 겨울에는 거의 전부를 콩팥이 처리해야 합니다. 이때 신장은 한꺼번에 몰려온 부담을 감당하느라 큰 압박을 받게 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상황은 배를 즙 형태로 먹는 경우입니다. 씹지 않고 마시는 배즙은 흡수가 매우 빠릅니다. 혈당이 빠르게 오르고 동시에 많은 수분이 혈액으로 들어오면서 콩팥은 단시간에 많은 양의 여과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이미 신장 기능이 약해진 분들에게는 이 과정이 며칠만 반복돼도 검사 수치로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목에 좋다길래 배즙을 며칠 먹었어요 라고 말씀하신 뒤 크레아티닌이나 부종이 악화된 사례를 실제로 여러 번 보았습니다. 본인은 약을 먹은 것도 아니고 자연식품이라 안심했지만 콩팥의 상황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야간 빈뇨가 있는 분들에게서 이런 변화는 더 쉽게 나타납니다. 배가 더 위험해지는 경우는 저녁 이후 섭취입니다. 저녁에 배나 배즙을 먹으면 그 수분과 당분은 활동으로 소모되지 못하고 그대로 밤으로 넘어갑니다. 결국 밤새 콩팥이 이 부담을 처리하게 되고 그 결과가 밤중 소변 증가, 다음날 붓기, 심한 피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연결고리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제 여기까지 오면 한 가지 공통점이 보이실 겁니다. 문제는 과일의 종류만이 아니라 겨울이라는 계절, 연속 섭취, 시간대, 그리고 신장 상태가 겹칠 때 위험해진다는 점입니다. 귤, 감, 바나나, 배 모두 여름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겨울의 콩팥에게는 전혀 다른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이미 밤에 소변 때문에 자주 깨는 분들, 발목이나 손이 자주 붓는 분들, 검사에서 경계선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 분들은 이 네 가지 과일을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단 며칠의 반복 섭취가 콩팥 기능을 급격히 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3일만 먹어도 위험해질 수 있다는 말의 진짜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안전한가? 입니다. 과일을 완전히 끊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무작정 먹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신장을 지키는 현실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오늘 말씀드린 네 가지 과일을 어떻게 피하거나 조절해야 하는지, 그리고 겨울철 콩팥을 지키는 가장 안전한 과일 섭취 원칙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실천에 도움이 되는 핵심입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겨울 과일이 문제라는 말은 과일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문제는 겨울이라는 계절, 신장의 상태, 그리고 먹는 방식이 겹칠 때 생깁니다. 귤, 감, 바나나, 배는 모두 건강한 이미지가 강한 과일이지만 겨울철에 연속으로 특히 공복이나 저녁 이후에 섭취하면 콩팥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담은 통증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여기서 꼭 짚고 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단 3일 만에 50% 망가진다는 표현은 모든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공식이 아닙니다. 이미 신장 기능이 경계선이거나 고혈압, 당뇨, 단백뇨, 이력이 있는 60대 이상에게서 급격한 악화가 관찰될 수 있는 조건을 설명한 것입니다. 즉, 이미 여유가 많지 않은 콩팥이 잘못된 선택을 연속으로 받았을 때 검사 수치가 빠르게 흔들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이것입니다. 겨울에는 과일을 간식처럼 먹지 말고 식사의 일부로 관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공복에 여러 개를 먹는 습관, 저녁 늦게 즙으로 마시는 습관, 며칠 연속 같은 과일을 반복하는 습관은 피해야 합니다. 대신 식사 직후 소량으로 매일이 아니라 간격을 두고 섭취하는 것이 신장에는 훨씬 안전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기준은 신장의 신호를 함께 보는 것입니다. 밤에 소변 때문에 자주 깨는지, 아침에 얼굴이나 발목이 붓는지, 소변 거품이 오래 남는지, 이유 없이 피로가 쌓이는지, 이런 신호가 있다면 과일 섭취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몸이 이미 부담이 크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겨울에는 과일을 아예 안 먹는 게 낫나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기준이 바뀌어야 합니다. 겨울에는 양을 줄이고 빈도를 낮추고 시간을 앞당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낮 활동이 있는 시간대 식사와 함께 소량으로 먹는 것만 지켜도 콩팥의 부담은 크게 달라집니다. 여기서 기억하셔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콩팥은 회복이 느린 장기이지만 부담을 줄이면 반응은 비교적 정직하게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잘못된 자극을 멈추면 수치의 상승 속도가 늦춰지고 붓기와 피로가 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관리의 힘입니다. 기적이 아니라 방향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겁을 느끼셨다면 그것은 나쁜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 선택을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과일을 고르는 기준, 먹는 시간, 연속 섭취를 피하는 습관, 이 세 가지만 바꿔도 겨울철 콩팥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몇 달 뒤, 몇 년 뒤의 결과로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에 좋다더라는 말보다 내 몸에 지금 맞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콩팥은 여러분의 선택을 그대로 기억합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수치를 만들고 그 수치가 앞으로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신장 건강, 시니어 건강, 노년기 식습관에 대해 병원에서 미처 듣기 어려웠던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이 시리즈가 도움이 되셨다면 이미 콩팥을 위한 중요한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겨울이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이 조금 더 편안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